네, 잘 보셨죠? 저 먼저 소개를 이게. 저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메가 면접센터의 그 면접센터장 차동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영상 유튜브 제가 보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꼰대부장도 그렇고. 제가 꼰대부장에 해당되겠죠. 그 직원들이 하는 짓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비슷해요. 네. 사실 여러분들은 MZ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차이와 저와의 생각 차이가 좀 분명히 갭 차이가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면접을 30분 동안 여러분들 면접을 이제 보실 텐데 짧게는 10분 보시겠죠. 검찰직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질문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20분 만에 끝냈다라고 해요. 국가직에서는. 근데 보통 교육청 같은 경우는 10분, 막 15분 짧게는 이렇게 끝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할 게 별로 없긴 해요.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침 뱉지 않는 한은 아닌가? 그죠? 면접은 요식행위입니까? 공무원 면접에 있어서의 면접은 어떤가? 사실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면접을 보는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사기업의 면접과 그 공무원의 면접 차이가 사실 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게 뭘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2023년도, 2022년도 그 커트라인 대비 그러니까 원래 10명 뽑기로 했는데 몇 명 뽑았냐 더 오버해가지고 다 빨간색이 오버해서 뽑은 겁니다. 다. 그죠? 동점자들은 다 합격을 시켜준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저 컷인데 면접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배수가 한 4, 5배수 이상을 넘어간다. 이러면은 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 아니면 못 붙는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같은 컷이라도 보통 이제 직렬에 따라서 좀 틀리잖아요. 그게 한 1.2배수 뽑는 데도 있고 1.3배수 뽑는 데도 있고 혹은 1.1배수 뽑는 데도 있죠. 동점자 때문에 인원수가 1.2배, 3배수로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배수 컷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그 1.1배수 혹은 1.1배수 안쪽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사치에 좀 가깝게 있으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동점자들 뽑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지방직 때 인원수를 좀 줄여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도 동점자가 너무 많이 뽑혔어요. 원래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뽑혀서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다라고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 미흡받을 만한 친구를 중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중은 웬만하면 맞을 수 있고 미흡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수정하면은 사실은 중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중은 사실 상을 목표로 할 필요 없죠. 그냥 중은 중이에요. 근데 미흡을 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흡을 중까지는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중 맞을 사람들인데 내가 커트라인 1.5배수, 1.6배수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저는 상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 학원 다니면 상을 맞을 수 있나요? 자신 없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처음에는 얘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한 6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말 웬만큼은 잘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상을 맞으려면 3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일반 중 하시는 분에 비해서 뭐냐면 일단 그 직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너 어느 부서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히 나는 어느 부서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전체 총 몇 개 부서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몇 개 요런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떨어질 거 어필하라 이거지. 겸손한 자세로. 근데 어떤 직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되게 굉장히 많이 고도하게 요구가 되고요. 실제로 상을 노려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건방지지 않아야 돼요. 제가 면접을 요번에 국가직도 한 100명 가까이 했었는데 말을 잘해요.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말에는 되게 신뢰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이죠. 제 느낌일 뿐인 거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제 말고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한 거를 다른 분한테 똑같이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제 의견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좀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발을 되게 막 떠듬떠듬 하는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근데 대답은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어떤 말이나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좀 진실성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뻑이, 소위 말해서 자뻑이 심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어떤 되게 스펙타클한 경험이라든가 내가 어떤 임팩트를 주고 싶은 어떤 경험적인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미안한데 그게 그리고 크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예.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그 기술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기술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말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두 가지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상을 맞는 방법이. 뭐 전문 지식이야 저랑 계속 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떤 진실성에 대한 부분이야 연기하는 부분까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면접관 운이 좀 중요합니다. 네. 면접관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면접관은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어떤 분은 사실 되게 유하신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와 같은 성격 이런 거죠. 어떤 면접관은 저는 애국심에 발로해서 혹은 공익적 목적으로 혹은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책임성 있게 업무에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면 오씨 이렇게 박수 주시는 면접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 같은 스타일은 이럽니다. 그래? 그럼 검증하자 지금부터. 이렇게 저는 하죠. 그래서 말 속에, 그러니까 사실 면접관마다 스타일이 다 틀린 거잖아요. 제가 하는 면접이나 제가 하는 피드백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제가 하는, 최종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나마 이제, 상에 가깝게 갈 수는 있겠지만, 상이 확정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4배수 이후에 있으신 분들은 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직에서도 그렇고, 작년이죠. 이렇게 동점자들은 다 합격을 시켜주잖아요. 이것도 아마 1.1배수, 1.2배수 근처에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자, 아까 전에 그 꼰대 부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고민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수험생이 하나 있거든요. 네. 현직입니다, 현직. 실제 현존하는 친구고 작년 2022년도에 붙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 친구는 일반 행정직인데 경찰청으로 해서 붙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92점을 맞고 2022년 4월 달에 경찰 본청에서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하고 있어요. 현직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합격했겠죠. 면접에서.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행정직이니까 이제 한번 지방직 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를 95점에 합격을 합니다. 필기를. 작년에 서울시 몇 점이었죠? 83점이었어요. 83점. 서울시의 필기 컷이 83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이 친구는 불합격을 합니다. 95점을 맞고 불합격을 한 거는 다 동의 받고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주 비행공항이랍니다. 제주도 사람인데 올라오고 있대요. 점수도 오늘 아침 제가 너 몇 점 받았냐 해갖고 이렇게 풀어서 적은 거예요. 95점이면 거의 0.2배수 안쪽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필기 점수가 완전 고득점이라고 해서 미흡을 아예 안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이제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 면접 시뮬레이션을 1대1로 저희 학원은 보통 1대1로 하거든요. 1대1로 하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새끼 떨어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왜냐면 외모는 일단 둘째치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친구인데 우리가 면접 시간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20분이랑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 외모적인 관점이나 발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선입견이 당연히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딱 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색해서 못한 거였는데 연습을 막 해가지고 어쨌든 잘하게 됐어요. 어떤 겸손한 부분도 탑재를 시키고 해가지고 말이 좀 많아요, 이 친구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되게 착해요. 정말 착해요. 너무 제가 한 학원 생활 20년 정도 했는데 면접 생활 한 10년, 학원 생활 20년 했는데 그 중에서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이긴 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면접을 10년 동안 볼 수는 없잖아요. 딱 30분 만에 끝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직 때 면접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국가직 합격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팁으로. 저희 학원에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죠. 면접도 한번 붙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그 면접관 앞에서 어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친구한테 너 무슨 복귀를 시켰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했더니 오히려 국가직 때부터 말을 훨씬 더 잘했대요. 너무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보통 수험생들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성검사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인성검사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제일 약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질문 던지고 구성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웃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면접 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아. 아까 전에 자뻑 부분이 있었죠. 예, 본인의 자랑을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를 이 친구가 또 7급 서울시를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멘탈이 이때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적을 이렇게 받아요. 서울시에 헌법 85점 맞고 국어랑 행정학에서 80 이렇게 맞아가지고 떨어집니다. 7급 그때 작년이 서울시가 89점이었죠. 86점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불합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필기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며칠 전에 본 서울시를 또 94점을 한번 내가 자기가 뭐 때문에 떨어진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을 쳤대요. 원래 이 친구의 최종 목표는 7급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따가 최한태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해주실 텐데요. 보통 국가직은 두 분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 분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국가직 때는 이런 거죠. 요것만 하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약에 동일한 항목에 이렇게 하하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접관이 동일한 항목에서 둘 다 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미흡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진 않아요.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두 개 이상의 항목의 하를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항목입니다. 과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중. 과반이니까 2명이면 과반입니까? 2명? 국가직 같은 경우에? 아니죠. 이거는 사실 과반이라고 하긴 했지만 면접관이 2명일 때는 둘 다 하를 맞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서울시는 혹은 지방직은 틀리죠. 2인 또는 3인이 들어올 텐데요. 자, 이분은 중을 줬는데 이 두 분이서 하하 이렇게 주면은 어때요? 이것도 미흡입니다. 아셨죠? 사실 저는 오히려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에서 미국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까 전에 왜냐면 95점을 맞았는데 떨어진 거 보면은 실제로 근데 국가직은 붙었는데 지방직 떨어진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자신감이 붙은 건 좋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생각해 볼 때 이등병인데 자신감에 쩔어 이등병인데 막 뭔가 여유 있고 그래요. 병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새끼 뭔데 자꾸 이렇게 여유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한 연기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실제로 면접을 제가 최종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건방 떤다 싶으면 저는 연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 다 하는 편이에요. 너 오빠 진짜 못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넌 연기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신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한 80%는 다 중국 맞거나 제대로 들어가겠죠. 나머지 10%에서 20%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최한태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일단 이거는 저기 유튜브에도 있으니까요. 국가직 했던 거 짧게 해서 이건 빨리 하겠습니다. 보통 공무원에서 보통 원하는 인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지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각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지상이죠. 삼성이나 포스코, 구글, 그 다음에 저희 메가스터디까지.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저번 국가직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이거를
열정, 창의, 혁신, 인간 및 도덕성, 실전, 창의, 배려, 뭐 인지 능력, 리더십, 열정, 창의, 전문성,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럴 만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기업들에 대한 인지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지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냥 대충 거기에 방향성을 맞추시면 돼요. 나는 봉사정신 투철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 넘치고 뭐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공무원 조직마다 다 틀려요. 인지상이. 해양경찰은 헌신, 용기, 정의, 저스티스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육경 로고입니다. 청렴, 유능, 책임감 이런 거죠.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요거는 내년도부터 적용이 돼요. 면접 때부터. 근데도 이제 올해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거기 맨 앞에 보면 신규 공무원을 위한 지침도 안내서 있죠. 거기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걸 저희 돈 들여서 책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새롭게 내년부터 해야 될 인지상은 소통 공감, 혼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렇습니다. 저걸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공청회 거치고 사람들, 주민들이랑 공무원들 다 의견 수렴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대충 애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죠. 소통 건강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낸 의견일 거예요. 일 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낸 의견입니다. 예.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대가 너무 안 되지. 맨날 전화 돌리고 민원 넣으면. 그죠? 민원 많이 넣은 사람도 문제지만 전화 돌린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 공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헌신 열정은 여러분들 꼰대 부장이 쓴 거겠죠. 회사에 좀 헌신해 칼퇴근하지 말고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윤리 책임도 국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겠죠. 이런 겁니다. 자, 2부요.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진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벌써 1부만 더 한 30분 이상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인성검사, 자기소개서, 제출과 안 제출이 있고, 개인 발표 5분 있고, 자기기술서 혹은 또는 사전조사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이 개별 질문은 그냥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그냥 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접관. 이거를 국가직과 비교해서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국가직은 인성검사를 보지 않죠. 하지만 저희 학원은 국가직 때도 인성검사를 봤어요. 왜? 여러분들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되게 전혀 몰라요.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보통 지방직에서 인성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성향 부분을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거는 제출하는 지역이 있고 제출 안 하는 지역이 있겠죠. 아마 거기 다 있어요. 제출하는 지역과 다 거기에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받으신 거에. 근데 자기소개서는 제출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 다 작성하셔야 돼요. 면접의 기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작성하지 말고요. 페이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지만 국가직 때는 제출 안 했고 서울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는 인성검사를 하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서는 작성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종합반은 이렇게 여기다가 파일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여기다 본인 자기소개서 껴놓고 계속 보면서 연습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개인 발표 서울시는 하죠. 5분 합니다. 근데 약간 개인 발표에 그게 좀 틀려요. 방향성이 좀 틀립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기기술서. 자기기술서 국가직은 하지만 서울시는 안 하죠. 자기기술서는 뭐 이런 거예요. 경험형, 상황형인데 미리 주제만을 던져놓고 와가지고 그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전조사서 경기도 지원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자기소개서 웬만하면 다 쓰신다. 자기기술서는 아니고 사전조사서라는 명칭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개별 질문이랑도 연동됩니다. 어차피 다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서울시는 안 해요. 대신에 이건 쓰는 건 없지만 개별 질문에 이거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준비하는 겁니다.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당일날 작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개별 질문은 뭐 당연히 다 하는 거겠죠. 지방직 한번 볼게요. 지방직은 서울이랑 경기도권 이하로 본다고 하시면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고 인성검사, 자기소개 다 개인 발표만 거의 하지 않아요. 지방별로 하는 데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안 하고요. 자기기술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만
사전조사서라는 이름으로 조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은 인성검사를 서울은 작년에 안 했었고 재작년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할 수도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발표는 작년도부터 이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날 때 같이 한꺼번에 발표가 날 거예요. 서울 어쨌든 전북 제주 했었고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아니고 다 보통은 개별 질문으로 이렇게 교육청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되게 심플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교육청은 웬만하면 중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웬만하면은 중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교육청이 면접 시간이 짧아요. 뭐 한 15분, 20분. 물론 이제 그거는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배수 안쪽에 있으신 분이 떨어진 사례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많은 사례 중에서 그게 거기 내 케이스가 될까 불안해가지고 학원을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오늘 한번 해보고 혼자도 가능하겠다 싶으면 혼자 준비하셔도 되고 그때는 고민 한번 해봅시다. 면접관은 국가직은 2명이고 서울시는 3인, 지방직이나 교육청은 2인에서 3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여건 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인성검사는 뭐냐면은, 보통 저 인성검사가 뭐 하는지는 알고 시험을 치셔야 되잖아요. 약간, 인성검사를 하는 지역별로 문항 개수와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450문항 정도 되는데, OX 형태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심플하긴 해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보통 인성검사라고 하면 성격검사와 인재상검사, 윤리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격검사는 소위 말해서 정신병리학 검사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가끔가다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냐 X냐 뭐 이런 거 있죠. 네. 나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없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무원 면접 20분, 30분을 보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나의 대단한 인지상을 나의 역량을 너희들이 평가해? 웃기고 있네. 맞아요. 면접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20, 30분 동안 평가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지극히 잘 알고 있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데이터 없잖아요. 자격증 뭐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면접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난 가끔 가다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인재상 검사는 공무원의 어떤 성실성과 청렴성, 봉사활동 이런 걸 봅니다. 뭐 그냥 쉬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난 정말 노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이걸 그냥 보죠. 되게 복잡한 걸 봅니다. 저희는 되게 고도한 걸 보는데 한번 보죠. 자, 일단 저희 인성검사랑 지방직 인적성 검사를 대비해서 한번 시간은 저희는 50분, 총 저희는 421문항을 봅니다. 복잡해요. 국가직 때 저희 학원에서 보셨던 분들은 다시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다시 보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 앉아 계신데 그분들은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저희가 처음에 분명히 인성검사를 보라고 할 때는 본인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다 표출해서 그냥 솔직하게 다 쓰라고 마킹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 있죠. 제가 다시 보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감추세요. 제가 보라고 하신 분들만,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몇 분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분들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방직 인성검사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는 50분 봅니다. 그리고 인천 90분, 수원 40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죠. 문항수는 450문항, 인천 280문항, 그 다음에 수원 200문항 내외. 뭐, 인적성 기간이 바뀌지 않았으면 저렇게 볼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아이디 주고, 주소 주고, URL 주고, 아이디 줘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시험을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학교에서 특정 장소에서 보시긴 할 건데, 그때 왜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한국어 수험생들이 몰려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성검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인성검사를 보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저렇게 걸가지가 그 면접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성검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입을 주거나 좀 이상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요거 파지티브 검사와 여기는 저희 메가의 검사진데, 제가 다시 검사를 하라고 했던 분들은 여기에 좀 문제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제가 다시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지티브 검사, 이거는 약간 인재상 검사나 능력 검사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수 면접을 볼 때 부족하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치나 능력치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거든요. 그죠? 나의 업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냥 그건 해결이 돼요. 근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업무를 주는데 막 인상을 막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이런 직원들을 뽑고 싶겠어요? 뽑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한 부정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권유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보통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저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fail, all fail이 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요 fail은 저 사람은 인생을 말아먹었어, 실패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저 fail은 이 인성검사지나 보통 대다수의 어떤 성격검사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fail이라고 뜨는 거는, 저 친구는 보통 한 10사람과의 생각이 틀린 극단적인 0.0001%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부적응 행동이라든가 공격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fail이 뜨신 친구들은 아마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든가 우회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인성검사는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뭐 다른 건 안 꺼내도 인성검사 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안심용으로라도 좀 해서 내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는 국가직은 안 내고 지역별 안 내고, 지역별 그러니까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역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상당히 많이 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내기 전에 이런 거 내죠. 이거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건데 이력서도 내셔야 돼요. 이력서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요서 이런 거 내셔야 되고. 근데 이력서 내실 때 여기 보면 자격증 사항이 있어요. 여기 자격증에 엄한 거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직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치면 직상 같은 건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격증을 요하는 거. 그다음에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 같은 거. 처음에 시험 볼 때 그게 조건인 것들 있죠. 그런 것만 쓰시는 거고요. 그 외에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 자격증은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역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세종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험 혹은 경력사항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직무에 연관되어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들 막 어필하고 싶잖아요. 미친 듯이, 그죠? 근데 그게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 건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직무에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건 굳이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괜히 그걸 써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경력을 다 쓰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선생님,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간접적인 경험이나 어떤 사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쓰셔도 돼요.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직무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때는 굉장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그리고 억지로 간접적인데 그거를 억지로 막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되게 부자연스럽고 되게 임팩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접적인 거는 직접적인 경험성대로, 간접적인 어떤 경험이나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그 간접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이랑 기술직이랑 사실 직무적인 연관성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봉사정신이나 책임성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접적인 경험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력서가 있고, 공고동의서, 그 다음에 요거 그때 세종시가 작년에 그 코로나 자가격리 할 때 이런 동의서 받았어요.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면 꼼꼼히 보시고요.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요거 쓰시면.
세종시 쓰죠. 다른 데도 쓰는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원 동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우리가 보통 준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원 동기, 본인 이력, 자신의 적성, 특기, 관심 분야, 앞으로의 각오 및 다짐. 저거를 3장, 보통 정해져 있어요. 폰트, 글자까지 다 정해져 있고, 3장 범위 내로 뭐 써라 마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여기에다만 써야 돼. 그거 아니고 좀 더 느렸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예요. 3장 범위대라면. 세종시는. 그게 이제 작년 기준이고, 올해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1분 자기소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히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제출을 안 하는 서울시라든가 다른 광역시 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면접의 기본이에요. 알았죠? 개인 발표 5분입니다. 지역은 사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의 사실 해당 사항 없는데요. 국가직 5분 발표 있었고 서울시도 있죠. 5분 발표가. 근데 5분 발표의 방향성이 좀 틀립니다. 보통 국가직은 어떤 사례에 있어서 공직가치를 유추해서 대충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혹은 지역에 대한 어떤 5분 발표하는 곳은 보통 지역의 어떤 특정 사례나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 뭐 재래시장을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특정 모 기관에서 만든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왜냐면 학원에 다니실 분들도 있지만 안 다니실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지 그냥 러프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번 질문은 만약 기화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기본적으로 기화가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니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규 개정을 고려하신다는 의견이신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나 고객들의 소비 성향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민원이 제기된 배경이나 원인, 현상 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기된 내용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요즘 재래시장의 떡집이나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시장 가방을 들고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고객들이 먼저 요청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재래시장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마켓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나 시장 상인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이 각각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들은 해당 업소 상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상인들로부터 식품을 구입할 일반 국민들, 즉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르게 영향을 받게 될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이나 이미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한 동일한 업소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각각 기대하는 바는 일단 이를 제기한 민원인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영세식품 제조 가공업소들은 전면 허용을 원할 것이겠고, 일반 국민들은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이나 기존의 업종 전환한 업체의 경우 시장이 더 좁아지게 되니 당연히 개정 불가를 원할 것이겠고요. 그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입장에 맞춰 이를 해결할 것입니까? 일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이러한 점에서 재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상인들과 소비자가 될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업종 전환을 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두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만들 당시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개정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즉석식품인 만큼 신선도의 문제겠죠. 온라인 판매나 배달을 허용하게 되면 배달 지연 사고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즉석식품으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사라지니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기아가 취할 행동 또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떡이나 반찬과 같은 대표적인 식품이나 온라인 수요가 많을 수 있는 식품들을 파악한 후 이를 조리 후 적정 시간별로 구분하거나 각 식품의 조리 시간 라벨을 붙이도록 하여 빨리 배송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내에 배송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유통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은 식품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네. 너무 길어서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실 수 있으면 상입니다. 상. 근데 사실 저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하죠. 여러분들이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 가보세요. 그게 잘 안 돼요. 긴장이 막 돼가지고 머릿속이 막 하얘지는 분들도 있고 쥐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온몸에다가 막 수리탄도 붙이고 막 산창도 막 가방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막 총도 막 이렇게 X자로 메어놓고 막 이렇게 빠방하게 나가면, 그렇게 나가는 것과 그냥 맨 몸뚱아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전쟁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랑 느낌이 좀 틀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라도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전쟁을 할 때 무기를 안 쓰고 내가 장착한 무기를 안 쓰고 이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통 면접 준비를 할 때 한 100문항에서 150문항 정도의 문항을 평균적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면접장에 들어가잖아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15개 미만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개가 넘는 것들을 보고 거기서 정형화되는 거 한 10개, 20개 정도를 정형화시키는 건데, 쉽지 않죠. 평생 해서 내가 뭐 필기 준비만 했지, 뭐 말하는 연습을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는 된다라는 거. 자기기술서 볼게요. 자기기술서는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조사서도 당일날 가가지고 몇 분 정도 쓰냐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2문항 정도 주면은 한 20분 정도 쓰거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교육청은 쓰지 않고 서울시도 안 하죠. 대신에 이 자기기술서에 대한 쓰진 않지만 개별적인 질문으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질문이 거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야, 평택에서 나왔네요. 본인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기술하시오. 국가직 때 제가 수험생들한테 시뮬레이션 하면서 수도 없이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본인의 성격 중 문제점과 그 이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단점 물어보는 거죠. 단점. 네? 가평, 군포, 공직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거를 공직에 간다면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기술하시오. 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내 지역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막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저런 것들은 다 돌고 도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냥 평균적인 걸 딱 보셔가지고 다 눈으로 바르고 가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매뉴얼화 시켜놓는 거예요. 부천. 과거의 상대방과 이해관계, 어떤 갈등과 구조 속에 있는 부분에 관련된 문제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포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뭐 공직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단점 5가지. 네. 여기 혹시 안양시 지원하신 분 있어요? 안양시 작년에 뭐 물어봤지 아세요? 본인 장단점 3가지씩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한 가지씩 준비하잖아요. 한 가지씩. 3가지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될 단점을 막 집어넣는 거야. 뭐 단점을 하라고 하니까 막 단점을 해야 되긴 하겠거든. 그래서 막 단점을 했는데 막 저는 꼼꼼한 나머지 업무 처리 속도 되게 늦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미친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5가지, 이거는 사실
페이퍼로 쓰는 거고 물어봤을 때 막 2가지, 3가지 여러분들 답변하기 힘든 부분들 막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면접관들이 의도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되게 열정이 넘치시고 되게 파이팅 넘치시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당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나온다라고 믿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사람 뽑으면 소시오패스 뽑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단점도 항상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도 항상 늘 했던 거지만 부정적인 어휘에다가 극단적인 키워드 를 붙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저는 꼼꼼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키워드에다가 여러분들 최상급 어휘를 붙여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확정시켜버려요. 네거티브한 선입견을 너무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꼼꼼한 나머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와 저는 꼼꼼한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컨트롤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다 일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상당히.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되게 많이 상당히 이런 걸 막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좋지 않습니다. 2번째, 혹시 이제 저희 학원 안 올 수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연습하실 때, 항상 제가 또 우리 면접하는 수험생들은 항상 많이 들었던 건데 단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은요. 2번째, 그러니까 부정적인 키워드에다가 최상급 어휘를 붙이지 말라는 것과 2번째는 보통 서양 사람과 아시아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예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서양 사람은 어때요? 약간 개인주의적이지 않나요? 특히 유럽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좀 그래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어때요? 개인보다는 조직을 조금 우선시하죠. 물론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조직을 더 우선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중국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일본이랑 우리나라. 근데 여기 앉아있는 면접관들 3분 앉아있잖아요. 이분들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있는 위치가, 조직 내에서 있는 위치가 대충 작게는 어떤 팀 혹은 파티의 어떤 팀장이나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본인 조직이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위험 인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단점을 내 조직이나 어떤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단점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되게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면접관들이 쟤는 어떤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단점을 갖고 있네? 이 새끼 안 되겠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내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나머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지가 받아서 지로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지로 시작해서 남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휘 선택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매뉴얼화 시켜놓고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혼자 하셨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공무원의 문제점. 이건 굉장히 시그니처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검찰직에서도 나왔죠. 네.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그니처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이것들을 별건으로 짜게 되면 개별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 개별 질문이잖아요. 저런 것들도. 실제로 떨어졌던 수험생들입니다. 공무원들의 문제점. 똑같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2021년도에도 나왔죠.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 시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제가 저번 국가직 때도 하고 제가 시그니처하게 하는 예시긴 한데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왜 그런 관행이나 그런 문제점이 안 고쳐지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 관행을 따라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냥 넘기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공무원이 된다면 넌 어떻게 할래? 그 관행을 따를래 말을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는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관이 다 필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떨어졌어요. 배수 안에 들었는데. 물론 얘 의도는 알죠. 일단 자기가 스스로 지금 당장 고치기 힘드니까
따른 다음에 차곡차곡 상관과 동료와 의논해 가면서 고치겠다. 이 의도는 내가 알겠는데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관행,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면접 질문을 던질 때요, 사전 전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관행 중에는 되게 좋은 관행도 있고 안 좋은 관행도 있잖아요. 좋은 관행은 받아들여서 발전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안 좋은 관행은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돼요. 공무원의 문제점 어때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또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굉장히 나이스한 답변을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예요.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불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칭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 답변이라고 치고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죠. 왜 안 괜찮아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돼.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어색한 겁니다. 공무원의 문제점? 뭐 당연히 이런 포괄적인 질문은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문제점,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자기가 맡은 직무에 있어서 되게 성실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정말 적극 행동을 통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경우 어떤 소수의 일탈행위라든가 불친절한 언사, 어떤 위법적인 행동 때문에 그 소수의 문제가 다수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언론 매체에 그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 소수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우리 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다 함께 노력했을 때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혹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관련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 던지는데 제가 차분차분하게 하면 훨씬 더 감동을 막 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연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면접을 시뮬레이션을 1대1을 할 때 수험생들이랑 그 친구랑 얘기하자면 정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제가 자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연기잖아요. 애가 감동, 막 진짜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가슴 벅차지. 이렇게 하면 네가 상을 받는다. 근데 그 가슴 벅참을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힘들어요, 진짜로. 그게 되게 그게 힘든 것 같아. 제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옳죠. 예, 그래서 빨리 끝냈어요. 제가 엄청 줄인 거예요. 야, 30분만 하려는데 그게 안 되네. 예, 6, 7월, 8월 달 여러분들 일단 일정을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7월 29일 날 서울시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인성검사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시면은 끝이에요. 7월 31일 날 경기 면접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타임테이블 뒤쪽에 있어요. 그 타임테이블 달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예, 달력. 그거. 예, 지금 넘기지 말고, 그거. 거기. 예, 거기 그거입니다. 그거.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여러분들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요거 스터디 캘린더입니다. 요거 스터디 캘린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31일 날 경기 면접, 8월 9일 날 서울시 면접, 8월 14일 날 인천 면접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충 보통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6주 완성 정도로 되어 있는데 6주 동안 매일 만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6주 동안 매일 만나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필기 공부하듯이 막 서로 막 토의하고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하루 정도, 혹은 정말 내가 여기다 목숨 상을 걸어야겠다. 상만 모여. 그러면은 진짜 상까지 모여가지고 진짜 매일 모시는 거예요. 여기 팀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상을 맞으려면요, 진짜 그 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 직원 분들 중에서 그분들만 따로 모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국가직 때도 그랬지만 지방직에 목숨 거시는 분들 혹은 상에다 목숨 거시는 분들이랑 엮어놓으면 스터디가 빠개져요. 그래서 그냥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서로 신청서를 따로 받아가지고 따로 스터디 결성을 하고, 그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 정도. 크게 이상이 없다 싶으면 하루. 이상이 있다 판단되면은 뭐 좀 더 모일 수도 있겠죠. 6월 17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인적성 검사, 저희 메가의 인적성 검사를 6월 20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6월 20일 날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하겠죠.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거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면접 기본 특강, 그다음에 기초 구술, 그다음에 요거 기초 구술은 국가직 때랑 좀 틀리게 그룹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성 분석 특강이 6월 30일 날 있고요. 만약에 인적성 검사만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적성 검사 하시고 6월 30일 날 오셔가지고 특강 들으시면 돼요. 이런 결과지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7월 19일 날 여기 혹시 간호직이랑 건축 교육직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7월 19일 날 전문 과목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직은 없겠죠? 세무직은 이미 하고 있을 거고. 세무직은 요즘 옆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6월 26일 이후부터 1차 스터디 구성해가지고 시뮬레이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장단점. 상사가 너 정말 이 질문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너무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이. 근데 해요.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그니처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해요?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고 대답해. 그럼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뭐 국가직 했던 분들은 익히 알죠. 그래도 잘 못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면접관들은 전제가 부족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전제를 깔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이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 직급자한테 보고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어휘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당함의 정도를 사실은 내가 판단하기가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업무적인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꼼꼼하게 일의 완성의 목표를 두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아니 그때만 해요. 그때만 하고 나중에 입직을 해가지고 그 이상 실현을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고. 예? 뭐 평생 그렇게 살래?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사의 부당성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상사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주지 않아요. 제가 미쳤습니까? 왜 부당하고 뭐 비싼 거 먹고 제가 욕먹을 짓을 해요. 단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분명히 이거 20분 만에 퇴근하기 30분 전에 일을 줬어. 이거 20분이면 충분하겠지? 딱 줘.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2시간짜리야. 그럼 이거 누가 부당한 거예요? 예. 그건 사실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 틀린 겁니다. 예. 어떤 부당성에 대한 부분,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매뉴얼 시켜놓고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해놓으면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에 안 맞는 말을 억지로 저는 공직자로서 애국심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되기 좋은데 그 정도면 딱 중이고요. 감동을 줄 줄 아는 어떤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으니까요.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저랑 최한태 선생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끝까지 같이 가시고 아니더라도 혹시 혼자 개별적으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문의를 하시고 여러분들 꼭 성공하셔가지고 뭐 좋은 공무원이 되시든가 말든가 좋은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